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국대 법대의 헌법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의 또 교수로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헌법 강의 벌써 세 번째가 되네요. 무료 헌법 강의 오늘 3편 헌법 해석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해석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알기 쉬운 헌법학 1, 21페이지의 맨 밑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헌법 해석이 뭐냐? 그냥 여러분 헌법 해석이 뭘까요? 해석이라는 게 그러면 뭡니까? 쪼개어서 풀어 헤치고 쪼갠다 이런 말이겠죠. 그 안에 내용물이 예를 들면 뭐 호도 과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 호도를 쪼개면 아주 딱딱한 껍질을 이렇게 망치로 깨뜨려서 쪼개고 나면 그 안에 맛있는 이렇게 부드러운 호도가 나오죠.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거죠. 그냥은 헌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학이 좀 힘든 것이 예를 들면 형법이 또 있다 칩시다. 그러면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 사람의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뱃속의 아기 태아도 이 사람에 해당되느냐? 또는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 로봇이 아마 우리 사회를 지배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너무 AI 로봇이 발달해서 해서 거의 인체 조직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정말 겉으로는 AI 로봇인지 진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죽였다. 그것이 사람을 살해한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참 여러분 뭐 골치 아픈 일이 많겠죠. 법 해석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헌법 해석은 더 골치가 아프죠. 왜요? 헌법은 모든 법의 아버지니까. 법 중의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헌법 86조 1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와 과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간의 차기 대권 주자 1, 2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다른 정치적인 논평은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무총리를 지금 잘 이렇게 지내시고 있고 또 국무총리를 지낸 적이 있던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나라 표현일까요? 한자 말이죠. 국무, 나라의 일, 총리라는 말은 아시죠? 국무총리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서 출발한 의원 내각제에서의 국가 원수가 되는 수상, 영어로 말하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중국집에서 파는 짬뽕 좋아하십니까? 정부 형태가 짬뽕입니다, 사실. 미국식 대통령제에다가 영국식 의원 내각제의 수상인 국무총리 이 두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한 정부 형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입니다. 하여튼 이 헌법 86조 1항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무총리 서리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 서리 제도를 부정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이 국회의 동의를 사전 동의냐,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전 동의냐,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서 사후에 승인을 받는 국회의 승인적인 동의냐에 따라서 반드시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만 해석하면 사전 동의가 되겠죠. 사전 동의는 국무총리 서리 제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과거 정권들에서 국무총리, 예를 들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서리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통령이 단순히 그냥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현대 헌법학자들은 헌법 86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거의 대다수가 사전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학자에 의해서, 헌법학 교수들에 의해서 또는 헌법 실무가들과 국가 공무원들의 해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동의는 사전 동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헌법상의 국무총리 서리 제도는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사전 동의라고 이 동의를 해석하면요. 자, 이렇게 본다면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첨언하자면 국무총리 제도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왜 탄생했느냐? 건국헌법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지고 7월 17일 날 공포가 된 건국헌법 또는 재헌헌법, 예, 어떤 용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헌헌법이든 건국헌법이든, 예, 저는 건국헌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건국헌법에서 대통령도 있는데 왜 국무총리까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뒀느냐? 국무총리라는 용어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지만 일본의 표현이에요. 수상을 일본은 지금도 총리라고 하죠.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이고요. 지금 현재의 한국의 모든 법원의 판사들이 내리는 그 판결문의 논조가, 스타일이 아직도 여러분 일본 스타일이 많이 묻어 있는 거 아십니까? 반일을 넘어 일본을 이기는 그 길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국무총리와 대통령제가 결합이 된 짬뽕 대통령제가 돼버린 것은 짬뽕 대통령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을 이제 처음 만들 때 초안이 유진호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도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던 유진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진호 박사의 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처음에 우리나라는 건국되자 정부 형태를 영국식의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자라는 논의가 거의 대다수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또 독립운동도 하셨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무슨 의도로 반대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죠. 강력히 반대해서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지 못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냉정하게 말할 때. 그래서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탄생했는데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던 많은 반대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 밑에 수상,
즉 국무총리를 하나 만들어서 좀 반대파들을 아우르는, 달래는 그러한 치졸한 방법을 썼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짬뽕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돕는 국정의 제2인자로서의 위치만 있지 국정의 1인자가 아니다는 거죠. 총리 수상은 의원 내각제의 나라인 영국이나 일본에 가면 국정의 1인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국정의 2인자밖에 안 됩니다. 그건 건국헌법을 제정할 때에 있었던 이 참담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왜 짬뽕 대통령제가 되었는지. 자, 그러면 정말 이런 국정의 제2인자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다. 라고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이걸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 헌법 86조 1항의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의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뭡니까? 사전 동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제 해석 방법을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 아, 헌법 해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의 경우 독일입니다. 헌법학에서 독일 헌법학의 위치는 우리가 무시하기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의 또 유명했던 헌법학자 중에 자비니, 이 독일 말로는 발음으로는 자빈인데 영국식의 발음으로 사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식 우리가 이미 사비니라고 많이 아니까요. 사비니의 고전적 해석 방법론 교재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러면 사비니의 고전적 해석 방법론의 첫 번째가 문법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 자, 그럼 말 그대로 아까 그럼 예를 든 헌법 86조 1항을 계속 예를 듭니다. 문법적 해석을 하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인 주장 여부를 다 떠나서요. 우리 그냥 국어의 국문법으로만 생각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라는 기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직접 뽑은 정무직 공무원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국문법적으로 보면 동의라는 말이 사후동의가 말이 되느냐. 그렇죠. 사전에 동의를 얻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차를 빌렸을 때 아버지 차 좀 빌려주세요 했었어야지.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아버지 차를 사용하다가 차를 이렇게 망실되게 하고 차가 파손되고 나서 추후에 아버지께 아버지 차를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데 추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을 하면 86조 헌법 86조 1항의 국회의 동의는 사전 동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문법적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리적 해석입니다. 논리적 해석. 문법적 해석과 논리적 해석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죠. 논리적으로도 논리학의 측면에서라도 헌법 86조 1항의 국회의 동의는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 법논리적으로 견제기관으로서의 국회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공무원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이 동의는 논리적으로는 사전 동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해석 방법론입니다. 역사적 해석입니다. 지금 사비니의 해석 방법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문법적 해석. 두 번째 논리적 해석. 세 번째
역사적 해석. 예. 역사적 해석은 이미 살펴봤죠. 헌법 86조 1항에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역사적으로 왜 국무총리 제도가 탄생했느냐를 아까 살펴봤죠. 그런 역사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더더욱 어떻습니까? 국회의 동의는 사전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비니의 해석 방법론의 맨 마지막이 이제 systematic interpretation, 체계적 해석입니다. 체계적 해석이란 말은 다른 헌법 조문과 또는 다른 행정법 조문과 다른 형법, 민법, 다른 모든 법조문들과의 어떤 체계적인 구성, 시스템매틱한 거, 또는 체계적인 해석의 사실은 가장 쉽게 말하면 다른 법보다는 행정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행정법적으로는 또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무회의를 주관할 수 있고 대통령 고리 시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행정기관이죠. 그러면 행정법과의 체계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국정의 제1인자는 대통령이고 국정의 제2인자 반드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국무총리는 제2인자밖에 안 된다. 결코 제1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행정법과의 연계 체계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헌법 86조 1항의 국회의 동의는 이 체계적 해석을 해봐도 어떻게 됩니까? 사전 동의가 되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독일의 사비니의 헌법 해석 방법론까지 살펴본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